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모라이에서 제품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ADAS 그리고 AD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인지 알고리즘에 대한 엣지 케이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 초반에는 이제 제가 인트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곧 이어서 이제 이태희 대리님께서 이제 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는 제가 마무리 컨클루전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어떤 챌린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른쪽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이제 모아오게 됩니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서 쌓아온 로그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차량에 센서를 탑재해서 돌아다니면서 수집해온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데이터, 레이더, 뭐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그 정답 데이터라고 보통 하죠. 이 정답 데이터를 이제 함께 만든 것을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의 대상 또는 검증의 대상인 퍼셉션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센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나온 어떤 인지 결과를 이 정답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이 퍼셉션 모듈이 또는 레커니션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과 검증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퍼셉션 모듈에 들어가는 어떤 AI 기반의 로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트레이닝 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이벨루에이션 모듈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다시 시켜주는 그런 피드백 루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이제 단순히 검증 과정에서는 여기 이벨루에이션 모듈에서 그 결과 값이 얼마나 적절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 또는 적절하게 개발이 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개발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냐면, 첫째로는 비용과 이제 어떤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있지만, 이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뭔가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퍼셉션 모듈이 완벽하게 이미 동작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의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문제의 경우는 이제 이 센서 데이터에 상당히 의미 없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래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이 퍼셉션 모듈을 이제 잘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서도 이 퍼셉션 모듈이 강건하게 또는 로버스트하게 동작해야 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센서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사고 직전 상황 또는 거의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들 또는 다양한 시간이나 또는 빛 조건 또는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 수집된 그러한 데이터들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그러한 데이터를 얻기가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클로스 룹 테스팅을 수행하는 것이 요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퍼셉션 모듈이 발생하는 어떤 에러가 그 다음에 존재하는 플래닝 또는 컨트롤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인티그레이션 된 환경에서의 테스팅 또는 엔투엔드 테스팅에서는 이제 요 실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레코딩이 되어 온 데이터를 가지고는 그러한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솔루션이 바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가상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거나 클로즈드 룹 테스팅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상 데이터셋, 보통 신테릭 데이터셋이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스트를 크게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답 데이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자동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언급드렸던 그런 데이터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 또는 어, 그 불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수집이 되고 또 실제로 유의미한 케이스들의 데이터는 수집되기 어려운 문제 또한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들 또는 다양한 빛 조건, 날씨 조건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씬 또는 시나리오의 구성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100% 안전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데이터 어셋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발에서는 그러면 가상 데이터셋만을 사용하는 거냐?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리얼월드 데이터가 가지는 실제 장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가상 데이터셋으로 채워서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죄송합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이제 구성하는 쪽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테릭 데이터셋과는 별개로 죄송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클로즈 루프 테스팅이 이제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또한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컨피그레이션과는 다르게 이제는 퍼셉션 모듈, 플래닝, 컨트롤이 다 함께 이제 존재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컨트롤 인풋을 바탕으로 차량 모델이 도로와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 가상의 환경에서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에 존재하는 차량, 보행자, 뭐 RSU라든지 그런 날씨 다양한 요인들을 결합을 해서 다시 센서 시뮬레이터가 센서 값을 만들어 줌으로써 클로즈 루프 테스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엔시스와 그리고 저희 모라이가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양사 솔루션의 강점을 결합을 한 코시뮬레이션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NCS에서는 AV Accelerate Sensors라는 센서 피직스 베이스드의 센서 시뮬레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서 조금 제가 이 앞부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태희 대리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라이에서는 모라이 심 드라이브라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센서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뭐 도로 환경 그리고 차량 역학 그리고 주변 환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사례가 가지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국내 디지털 투빈 환경의 피직스 베이스드 센서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퍼셉션 모듈의 어떤 요구되는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지역의 특성적인 굉장히 그 지역의 한정된 특성이 데이터셋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디지털 트윈 환경을 사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센서 모델이 피직스 베이스드 피직스의 어떤 그 기반한 것들이 시뮬레이션 되어서 만들어지는 센서 데이터가 훨씬 더 그 리얼월 데이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요 가지는 어떤 가치가 그 데이터셋의 어떤 리얼리즘 또는 피델리티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코 시뮬레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세 가지 소프트웨어 스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모라이심 드라이브, NCS AV Accelerate Sensors 이 두 개의 시뮬레이션이 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코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SUT 같은 경우 검증 대상인 거죠. 검증 대상은 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고 비클 그러니까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차량의 컨트롤 커맨드를 모라이심 드라이브로 보내게 되면 모라이심 드라이브에서는 비클 다이내믹스를 이용을 해서 이고 비클뿐만이 아니라 이고 비클이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대상들 또한 인터랙션이 발생하면서 그 상태들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 타임스텝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차량 또는
그러니까 이고 비클 또는 그 주변에 존재하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상태가 NCIS의 AV Accelerate Sensors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에 맞춰서 이 환경들을 업데이트한 다음 거기서 Physics Based의 센서 데이터를 다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SUT는 Perception부터 컨트롤 로직까지의 일련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제 한 스텝 더 돌린 다음 이고 비클 컨트롤 인풋을 다시 만들어내는 형태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코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클로즈드 룹 형태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동작하는 것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센서 아웃풋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테릭 데이터셋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라이심 드라이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검증 툴 또는 개발 툴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국내 많은 기관들과 함께 협업 또는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한 같이 성공적으로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 메인 제품이 모라이심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뭐 맵, 차량, 센서, 그리고 시나리오 지원 등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포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autonomous 드라이빙 시스템 그리고 ADAS를 위한 이제 솔루션을 구축을 한 게 모라이심 드라이브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핵심 장점들을 중심으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풀빈 그라운드인 KCT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테스트 환경이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실험들을 실제 차량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상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본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실제 환경과 매우 유사한 디지털 트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KCT였고 여기는 이제 성남시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판교 지역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내 어떤 디지털 트윈 환경 디지털 트윈을 자동으로 사실 생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트윈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이 정밀 지도를 오픈 드라이브로 변환하고 그 오픈 드라이브를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자동 생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해외 예시들도 다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환경들을 저희가 다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내고 있고 더 자세한 부분들은 실제 나중에 사례 본론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비이클 모델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정밀한 센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그 차량의 동력학 또한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피델리티와 이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 사이에서 가장 이제 어떤 이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최적점의 이제 어떤 그 모델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 내에 있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 로드를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 차량 내에 있는 어떤 비이클 다이내믹스를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센서의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게끔 정확한 모델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나리오 또한 이제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를 굉장히 쉽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번의 이제 클릭만으로 차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어 나오는 뭐 스폰 포인트라든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굉장히 사용이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대규모의 트래픽을 만든다거나
하는 시나리오 구축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예시의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맵에서 구현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시나리오의 경우는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센서 시뮬레이션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서 다소 간단한 형태의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이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보다 더 잘 구현된 그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라이심에 대한 소개까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태희 대리님께서 이어서 ABX 센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코리아 대희라고 합니다. 앞서 모라이의 이수관 CPO님께서 인트로 부분과 모라이심, 그리고 모라이심과 에이벡스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NCS 에이벡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센서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모라이 분들과 협업해서 나온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율주행과 ADAS 쪽 분야의 개발자분들께서는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실 때 세 가지 스택을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아웃풋 기반의 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인지 알고리즘의 결과를 기반으로 모션 플래닝이라든지 모션 컨트롤 쪽을 담당하시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전체적인 풀스택을 고려하시는 개발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개발자분들을 따라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KPI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ABEX 센서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들이 얼마나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잘 동작을 하는지,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 이제 센서에서 나오는 신테릭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개발하신 인지 알고리즘과 잘 연동이 돼서 인지 알고리즘의 이제 그 밸리데이션이라든지 테스팅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데 첫 번째 타겟팅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라이심이라든지 다른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의 연동을 통해서 어, 클로즈 루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퍼셉션 또는 그 뒤에 컨트롤 그리고 플래닝까지 합쳐진 풀스택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NCS ABEX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ABEX NCS 솔루션들이 강점을 가지고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광학적, 전자기학적 피직스 베이스 기반 시뮬레이션의 강점을 살려서 기존 하이피델리티 엔진은 그대로 가져가되 고객분들이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어, 이제 리얼타임에 가까운 그런 스피드를 가져가게 해서 동작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컨셉으로는 오픈앱스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API를 통해서 다양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모라이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모라이심과 NCS, ABEX 코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헤드램프뿐만이 아니라 ADAS를 위한 카메라 센서, 그리고 서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까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EX 같은 경우는 피직스 베이스 센서 모델뿐만이 아니라 헤드램프를 위한 라이트닝 모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픈 아키텍처를 통해서 모라이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업체들과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를 위한 광학적 시뮬레이션은 기존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광학 툴인 스페어스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요. 헤드램프와 센서들의 피직스 베이스드 특성뿐만이 아니라 주행 환경에서의 이런 물체들의 반사 특성까지 고려한 BRDF라고 하는 그런 반사 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을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위에 이그젬플을 보시면 실제 온세미의 인저 모델을 사용한 그런 이제 ABEX에서 구현한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카메라 파라미터를 통해서 실제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센서들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서 실제 환경과 유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뿐만 아니라 이미저 모델 또한 이런 ABX의 멀티 스펙트럴 특성을 반영을 해서 보다 정확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8비트 RGB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고해상도의 이제 로 이미지를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4비트 인젝션 모드를 통해서 킬 환경에서 로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카메라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점을 가지는 나이트타임 환경에서 헤드램프와 함께 연동을 해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구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이트타임에서 정확한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서 모델 같은 경우는 빛이 물체를 맞고 반사돼서 카메라에 들어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피직스 베이스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윈드실드 모델, 그러니까 앞유리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의 렌즈, 그리고 센서, 이미저 센서죠. 그리고 이미저 센서에서 나온 결과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모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설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광학 특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열 특성, 주행 환경에서의 열 특성을 입력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그 열화상 카메라 아웃풋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선두 주자인 플리어와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플리어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센서 모델까지를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가 야간주행 환경에서의 일반 카메라 모델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열화상 카메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는 ABEX의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야간주행 환경에서 보행자라든지 이러한 동물들을 조금 더 쉽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다 모델 같은 경우도 실제 라이다의 이제 물리적 특성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주행 환경에서의 이제 과학적 특성들, 물체들의 과학적 특성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라이다 자체에 이제 예를 들어 로테이팅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함으로써 모션 블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모션 블러뿐만이 아니라 라이다가 탑재된 차량의 속도까지 고려를 해서 non homogeneous 빔 패턴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아웃풋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라이다 빔 패턴이 복잡해지고 파이널 시퀀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더 연산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고객분들께서는 GPU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드램프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 같은 경우는 과학적 특성 기반의 센서들 그리고 헤드램프인데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HFSS 엔진을 사용해서 전자기 솔버를 보다 정확하게 전자기 솔버를 사용해서 레이더 아웃풋을 뽑아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BEX 레이더 같은 경우는 HFSS SBL 플러스라는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자기 솔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멀티채널 마이모 레이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채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GPU 기반의 연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서 해석 결과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의 레이더 모델에서 숏 레인지, 미드 레인지, 롱 레인지가 같이 구현이 되는 이런 멀티모드 레이더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이제 버전부터. 그리고 이러한 피스 베이스드 레이더 특성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실 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레이더 엣지 케이스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멀티바운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로테이팅 휠로 인한 마이크로 돕터 이펙트, 마이너 레이더의 지원, 그리고 주행 환경에서의 이제 물체들의 일렉트로마그네틱 특성들을 반영한 이런 물성치에 따른 결과들의 다양성, 또한 기존 HFS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디얼 파라메트릭 안테나 빔 패턴뿐만이 아니라 HFSS로 설계한 안테나 모델을 ABEX로 직접 임포트해서 그대로 결과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주행 환경에서의 물성치를 반영한 이런 오브젝트들이 저의 강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주행 환경을 꾸밀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모라이 분들과도 이제 모라이 스팀의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저희 ABEX에서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모라이 분들과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데이타임 카메라의 엣지 케이스에 관한 영상인데요.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NCS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I를 통해서 ABEX는 다양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의 연동을 지원하고요. 모라이 분들과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센서, 낮 상황에서의 카메라 센서 사례를 소개해드린 영상이고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모라이, 이수관 TPO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청 앞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그런 맵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이제 ABEX와 모라이 씬이 코시뮬레이션 되는 영상이었고요. 다음 5가지 엣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비가 내린 상황에서의 그런 구름덩이를 통한 햇빛의 반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즉 카메라의 노출값 설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인지 알고리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표현한 그런 엣지 케이스입니다. 해당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풀웨이 카파시티 파라미터에 따른 그런 결과가 달라짐을 표현한 그런 엣지 케이스입니다. 풀웨이 캐패시티가 낮아짐으로써 좀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 또한 이제 고객분들께서 인지 알고리즘을 검증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웨이 캐패시티 값에 따라서 이러한 안부 쪽에 이제 정보 소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칼라 필터 어레이에 따라서 그런 색조차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영상 보시고 오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모라이 분들께서 모라이 씬 내에 그런 이제 성남시청 앞에 도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그런 맵에서 구현을 했고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데이타임 엣지 케이스, 카메라 엣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이타임이라든지 기타 센서, 레이더라든지 라이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영상을 같은 시리즈 영상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데이터 매치 케이스에서는 이런 수많은 파라미터 중에서 이제 이미지 센서 모델 내에 세 가지 파라미터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고객분들께서 이제 마주치신 그런 엣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 엣지 케이스들을 저희에게 따로 상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현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 내린 상황에서 무릉덩이에 의한 이런 로드 사인이라든지 이제 차선이 인지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구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ABX 내에서 이제 일루미너스 값 또는 희도값을 보면 이런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ABX와 브라이심을 통해서 HKS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익스포저 타임 값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그 도로 표지판 인식 불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또한 이제 ABX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파라미터들, 카메라의 파라미터들을 센서 피드백 컨트롤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그에 맞춰서 실시간을 변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픽스 파라미터뿐만이 아니라 오토 익스포저라든지 상황에 맞는 그러한 그 파라미터 조절까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드렸던 이미지 센서의 플레이 캐패시티 값에 따른 이러한 이제 노이즈가 달라지는,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플래시 캐패시티 같은 경우는 값이 높아짐에 따라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광자가, 카메라에 광자가 들어올 때 값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하를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지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전하를 많이 담는다는 것은 이제 아웃풋 이미지에 그만큼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UI 캐패시티 값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SNR 값이 커지면서 노이즈가 많이 보이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상황이라도 UI 캐패시티 값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조금 밝게 했을 때 정보 소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의 이미지 컬러 필터 어레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객분들이 쓰시는 카메라의 스펙 시트를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똑같이 구현을 해줌으로써 실제 카메라 아웃풋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같은 카메라 모델이라도 컬러 필터 어레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아웃풋의 텍스처 차가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식 결과의 성능을, 인식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BEX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나이트 드라이빙 상황인데요. 해당 나이트 드라이빙 상황에서는 이제 라이팅 센서 모델을 통한 그런 ABEX의 헤드램프와의 연동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그 야간 주행 상황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그 야간 주행 상황에서의 부분은 이러한 이제 자율주행 업체뿐만이 아니라 헤드램프 업체들 분들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린 후에 무릉덩이가 있는 도로에서 이제 앞에 전방에 차량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왼쪽 같은 경우는 어,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선 차량의 헤드램프로 인한 무릉경에서 글레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글레어 같은 경우도 차선이라든지 도로 사인의 인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글레어뿐만이 아니라 어, 가로등들, 이런 스테릭 라이트 소스들에 의해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신호 그 보행자 횡단보도라든지 로드 사인이 신호 그 가로등이 없을 때 조금 더 어, 인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차량에서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헤드램프의 모델에 따라서 이런 색수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오래된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할로겐 헤드램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조금 더 이제 황색 계열의 그런 색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헤드램프에 많이 탑재가 되는 화이트 LED
그리고 제논 LED 헤드램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같은 이제 카메라 센서 모델이라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카메라 센서 모델이라도 헤드램프의 이런 라이트 템퍼러처에 의해서 앞 전방에 그 표지판이 빛이 표지판에 맞고 반사돼서 카메라에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헤드램프 모델뿐만이 아니라 앞서 데이타임 엣지 케이스에서 설명드린 그 칼라 필터 어레이 모델 두 개까지 합쳐져서 총 6개 그러한 그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칼라 필터 어레이와 헤드램프의 조합에 따라서 이 6가지 다른 상황에서의 어, 이제 카메라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의 형태, 색, 색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메라 엣지 케이스, 데이타임과 나이트타임 카메라 엣지 케이스에서 고객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인지 알고리즘, 카메라 베이스드 이미지 처리의 인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 이러한 상황, 그 도로 상황, 그 주행 상황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의 센서 스페시피케이션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거를 구현하려 하기 위해서 브라이심에서의 그러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정밀한 맵과 저희 ABEX의 픽스페이스 센서 모델을 시너지가 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고객분들께서 정확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더 센서에 대한 그런 엣지 케이스들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라이 분들께서 공유해주신 이런 성남시청 앞에 도로에서 이제 레이더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고 비클이 있고요. 앞 전방에는 이제 버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SUV라든지 일반 차량 그리고 그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모터사이클까지 다양하게 들이 존재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을 레인지 도플러 맵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레인지 도플러 맵 같은 경우는 이곳 차량과 타겟 간의 이러한 X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도플러 벨러시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상대 거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인지 도플러 맵 같은 경우도 저희 ABEX의 레이더 센서의 풀 피직스 시뮬레이션, 피직스 베이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사돼서 들어오는 이러한 리턴 값을 보시면 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제 반사되는 특성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레이더 같은 경우가 저희 ABEX 레이더가 그 오브젝트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전자기 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특성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결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레인지 오플러 맵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텍스처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객분들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음으로 저희 ABEX 레이더 같은 경우는 멀티 채널의 마이모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3개의 플랫 같은 경우는 마이모 기반의 멀티 채널 레이더 기반의 3개의 DOA 플랫입니다. 그래서 8채널, 16채널, 64채널에서의 아지무스 DOA 플랫이고 이러한 DOA를 구현한 알고리즘은 FFT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파워는 DB 스케일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맨 오른쪽에 64채널 같은 경우는 전방 2개의 차량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널 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전방 차량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두 번째로 이런 각도의 부분도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특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멀티 채널 레이더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앵귤러 레졸루션을 높일 수가 있고요. 보다 정확한 레이더 포스트 프로세싱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업계에서는 이런 라지 마이모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빠르고 손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자체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레이더
탑재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 탑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각도로 탑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세 개의 플랫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레이더, 같은 상황이지만, 이런 틸팅, 앵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틸팅이 없을 때 가장 이제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업사이드 틸팅이라든지 다운사이드 틸팅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돌아오는 리스 파워가 약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레이더 포스트 프로세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레이더 자체의 틸팅뿐만 아니라 주행 환경에서의 그런 도로에 이제 경사로가 있는 이런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방 차량이라든지 보행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오브젝트들에 의해서 이제 일부 오브젝트들에 의해서 고스 타겟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상황 같은 경우는 HFS 내에서 가드레일로 인한 고스 타겟이 생성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모라이슨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시뮬레이션 내에서도 가드레일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서의 차이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모라이심의 성납지적 트랙 같은 경우는 이미 나무라든지 이런 연석 그리고 표지판 드로 인해 복잡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로드 리플렉션이라든지 고스가 이미 약간 생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지만 가드레일을 추가함으로써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고스 타겟이 더욱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인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더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강건한 포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검증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드레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사 현장에서 메탈 플레이트도 많이 일반 주행 환경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같은 메탈 플레이트라고 하더라도 ABEX 같은 경우는 풀 피직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메탈 플레이트의 모서리가 샤프한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각이 벌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미 충분히 복잡한 그 주행 환경이지만 메탈 플레이트가 있는 곳을 확대를 해보게 되면 메탈 플레이트가 없을 때랑 있을 때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가 샤프한지 아니면 라운디드 엣지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리턴되는 아웃풋 값이 달라지는 것까지 명확히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어떠한 환경인지에 따라서 자유도 높게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 HKS 같은 경우 고객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무라이싱과의 이런 복잡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과 ABEX 피스트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서 고객분들이 쓰시는 모델 또는 제조하시는 모델을 그대로 센서 파라미터들을 탑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HFSS에서 설계한 안테나 모델을 탑재해서 보다 정확한 센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이러한 결과들을 레이더 포스트 프로세싱 검증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보다 정확히 피직스 베이스드 레이더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피직스 베이스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서 실제와 유사한 아웃풋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들은 저희가 그 세미나 끝나고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면 고객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은 모라이의 이수관 CPO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관이 뮤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C스의 이태희 대리님께서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어떤 챌린지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어, 세미나에 대해 정리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챌린지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여태껏 대부분 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방법론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수집 불가한 어떤 데이터들 또는 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레코딩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클로즈룹 테스팅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가상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거나, 죄송합니다. 가상의 데이터셋을 생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또한 클로즈룹 테스팅 또한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엔시스와 이제 모라이 두 회사가 이제 솔루션의 각각 강점을 결합을 해서 코시뮬레이션 사례를 만들고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적인 센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NCS의 AV Accelerate Sensors 또는 줄여서 이제 AVX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였고, 정밀한 주행 환경과 차량 동력학,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동력학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이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모라이심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 환경과 그리고 센서 사양에 따라서 엣지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실제 도로에서 앞서 이제 이태희 대리님께서 소개해 주신 엣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이 화살표가 젖은 도로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도로에서 실제 주행하는 차량에서 수집되는 굉장히 많은 로그 중에서 그러한 엣지 케이스를 걸러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양도 엄청날 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엣지 케이스인 사례들을 걸러내는 그 작업조차 어떤 사람의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어떠한 엣지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씬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여드린 사례가 이제 인지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사례 중에서도 특히 국내 환경에 특히 최적화된 솔루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